이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데 A 후보가 되든 B 후보가 되든 C 네, 후보가 상관없이, 되든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건설 섹터 하면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설이요. 네, 네. 부동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네.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죠. 아.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허드렛 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요즘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자주 전해드렸죠. 이 한켠에는요, 일명 반노동운동, 안티워크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을 반대한다는 건데요.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직장에서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 나보다 무능한 사람이 출세하는 걸 보느니 그냥 관두겠다. 무식한 상사가 소리 지르는 직장에 있지 않겠다.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방금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는 인증샷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반노동의 운동 참여자들 대단한 욕심도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집단 동거를 하고요. 음식을 구하려고 쓰레기통도 뒤진다고 하네요. 요즘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노동 운동. 일을 안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1월 15일 목돈연구소는 이 노래로 시작하도록 하죠. 에릭 클랩턴입니다. Change the World.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도 저희 목돈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에릭 클랩턴의 Change the World였었는데요. 제가 이 반노동운동 미국에서 안티워크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죠. 수십만 명이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연들을 보면은 뭐 문자로 막 자기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건 참을 수 없다. 사표. 뭐 이래서 일명 게으름뱅이 운동 이렇게도 불린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한다고? 뭐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만 했지 감히 실천에 못 하는 그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설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한 분은 이렇게 좀 논평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차피 로봇이라든가 AI가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노동을 이제 쉬는 거다. 그래서 이 반노동운동이라는 거는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미리 나온 거다. 뭐 이런 논평까지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일을 계속하고 그랬던 세대여서 그런지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큰 틀에서 또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일터로 안 나가니까 계속 구인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률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또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물가 인플레에도 자극시키고 그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좀 뉴스에서 이 미국발 반노동, 안티워크입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노동을 반대한다는 거. 그냥 웃어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정민님, 휴일에도 찾아듣는 목돈연구소. 주중에 놓친 방송은 다시 듣기로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주주도 웃는 날이 오기를, 푼돈도 목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셨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요. 이렇게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인별그램 있거든요.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입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 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탑 하청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1월에 이제 어떤 굳은 의지와 마음을 먹고 네. 주식도 시작하고 뭐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긴축과 이 금리 인상, 우리 하청 본부장은 이런 어떤 좀 우리를 억눌림, 네. 주식 투자에 억눌림 얼마나 오래 될 것 같아요? 풀리긴 풀리나요, 올해?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게 예. 굉장히 어두울 것 같다가도 지금 보면 진짜 어두울 것 같은데.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래도 네. 또 이제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주력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올해 뜨는 업종.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지수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이런 흔들림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석을 통해서 좀 저가에 많이 눌려 있거나 혹은 네.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로 사실 좀 이렇게 손이 안 나가거나 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렇죠. 그때 네. 사실 주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하청 본부장도 상저 하고라는 네. 전략 후강이라는 뭐 다수설에 있는 거죠. 네, 올해를 맞습니다. 전망하는. 네. 1분기만 잘 버티면 된다. 근데 사실 1분기가 좀 고비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네. 1분기만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조금은 그래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 끝나죠. 그렇죠. 네, 금리 인상 정말 한번 할 때 어떻게 되나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상하단에 대한 좀 러프하긴 하지만 밴드를 조금 명확하게 그래도 좀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근님, 주식 계좌 화창하게 만들어주는 하청환님 반갑습니다. 귀쫑끝 늘 잘 됐습니다. 0982번님, 주식학개론 꼼꼼히 메모장에 기록해두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해 둔 거 보면 부자 된 기분이 들어요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분기가 지금 네. 중요하다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도 못지가 않죠. 올 3월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오늘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시장이 또 이런 대선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어떤 섹터도 순식간에 또 연관이 돼서 또 정책주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좀 펀더멘털 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또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3월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네. 뭐 전반적인 업종 또 주식시장 분석인데 여기서 저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죠. 네, 아니죠. 하청원 본부장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네. A 후보, B 후보, 뭐 C 후보 그 테마주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거 빼고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는 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후보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고요. 테마주도 아니고요. 네, 테마주도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대선주가 지금 왜 관심을 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는데 네. 일단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권이 바뀐다라는 거는 큰 흐름의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정책들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생길 것이고 희비가 엇갈리죠.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이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받는
섹터를 골라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대선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좀 선별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산업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적인 산업 사이클이 길게는 5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네. 그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받는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 라인에서 잡아간다면은 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이제 수익을 좀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는 연말에 이제 배당이라든지 대형주들의 수급이 이제 클로징이 되고 네. 다시 한번 좀 변동이 크게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있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다거나 이제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섹터들이 좀 강한데 대선은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네,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뭐 이제 주식에서도 이런 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 테마주가 아니고요. 네, 대선 관련주 이래도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요. 네, 정책 관련주란 표현 어때요? 정책 관련주. 좋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한 네. 정책 관련주. 네. 이 정책 관련주를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냥 한마디로 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A 후보, B 후보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말하는 거. 네. 네, 정책. 네. 네, 그래서 정책이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A 후보, B 후보가 언급했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종목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만약에 잘 잡으면 당연히 트레이딩적으로는 좋겠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가치 투자 이게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뒤 후발로 뛰어 들어갔을 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적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이제 펀더멘탈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선별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데요. 언급만 돼도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막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다는 거는 그 기업은 진짜 뭐 이건 기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탈모 이벤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뭐 하는 평가가 아니라 네, 아닙니다. 네. 그 그냥 상황을 상황, 드라이하게. 네. 네. 그래서 이 첫날 만약에 이게 첫날 지나고 나서 바로 뭐 접근을 했다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은 당연히 챙길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까지 갈까라는 건 사실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는 거고 네. 그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접근하기엔 상당히 조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언급만 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됐을 때 물론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질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어려운 투자로 가시기보다는 차분히 분석을 해서 좀 앞으로 이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뭐 그런 언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급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아무래도 주식이 해당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네. 그게 기본이죠.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서서히 물량을 쌓아가면서 네. 차곡차곡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쪽,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업계 1위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네. 크게 시세는 뭐 엄청나게 빵빵 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가 타게 됐을 때 뭐 하루에 1%든 2%든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단기적으로 좋은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주식이라는 것도 급하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조금 접근하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네.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데 A 후보가 되든 B 후보가 되든 C 네, 후보가 상관없이 되든 네,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건설 섹터 하면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설이요. 네, 부동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네.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여간 나온 후보들이 다 공급 확대를 외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후보에 치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후보들이 전부 다 이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쪽에서 언급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네.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일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에 성장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건설사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후보적으로 후발로 따라오는 뭐 시멘트라든지 시멘트는 요즘 다른 차원에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유연탄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연탄 때문에 뭐 BDI 운임에서 운임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특정 이벤트가 같이 따라주면은 더욱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시멘트 섹터는 지금 올해 중에선 가장 섹터에서는 좀 이제 수익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고 1분기 힘든 상황에서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건설이 하나 꼽히고 있고 네. 또 어떤 섹터를 볼까요? 대선 관련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원전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 이제 뭐 SMR 수출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미니 원전. 그렇죠. 네. 미니 원전.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뭐 원유 가격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원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까지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원전은 좀 후보에 따라 나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네. 이제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전 세계적인 기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예.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확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쟁은 아직 있어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는 쪽이고 그렇죠. 원전을 네. 독일은 또 안 된다는 쪽이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전 인류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꼽아봤고 또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업종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 이것도 다네. A 후보, B 후보, C 후보 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좀 내놓는 문제안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섹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도 이제 산업의 성장도가 얼마나 좀 클지 또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서 좀 해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일자리 정책주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떤 모두 다죠. 일자리인데 이거 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됩니까? 이 많고 많은 주식 중에서 야 그렇죠. 일자리 정책 수혜주 이거 어떻게 찾아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딱 관련된 종목 중에선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에요? 네. 네, 뭐 아마 다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네. 이제 종목군들이 나올 건데 그 안에서 그 이제 대장으로 꼽힌다라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이 이미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얼마나 해당 기업이 실적적으로 기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현실화가 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이제 선별을 해보시면은 종목을 그래도 골라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음.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찾은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네. 뭐 주식 펀더멘탈 그런 쪽으로 돌입하는 거네요. 그건 비슷하네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네. 해당 섹터를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교육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적 분석할 때 네,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부분들 있죠. 네,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어떤 체크 포인트입니까? 일단은 해당 산업이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점유율이 큰 회사, 점유율. 네, 점유율이 큰 네. 회사가 자연스럽게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성장이 국내외에서 이벤트가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부분인지 왜냐면은 뭐 국내 국한이라면 성장성이 앞으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외에서 전부 다 되는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해당 산업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책주다 보니까 정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해당 기업이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포인트가 큰지 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라면은 좀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3월에 관련해서 대선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어떻게든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게 네.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기도 한데 네. 대선이 주로 어땠어요? 저는 대선이 뭐 그렇게 크게 네. 막 시장을 좌우했던 것 같진 않아요. 지수를. 그렇죠. 지수 자체를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 관련 정책과 관련됐었던 종목군들은 네. 사실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섹터. 그렇죠. 예. 특정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정책적인 기조 흐름들이 좀 강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 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 좀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는데 하청환 본부장을 제가 보내드리면서 조금은 하청환 본부장을 위한 노래가 선곡이 돼 있네요. 꼭 올해 안에는 주식 투자도 좋고 뭐 이것도 네. 좋지만은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청환 본부장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 네, 노래를 고맙습니다. 함께 듣고 가시죠. 네. 김범수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